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홍콩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가요?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홍콩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코딱지만한 나라 아닙니까? 국토도 작지만 인구수도 75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만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서울 인구의 한 3분의 2 수준, 그 정도의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자치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이 되게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일단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위대의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직접 홍콩 의회가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를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자,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어겼다,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을 하겠다,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행을 하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박탈하기 위해서 절차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마침표를 찍진 않았습니다. 박탈하겠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오늘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선택하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뉴스 플로우는 거기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을 하게 되면 미국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주춤주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홍콩이란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을 두고도 이슈가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느니, 이제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홍콩이 1992년도에 미국에서 홍콩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정을 합니다. 92년도에 홍콩 정책법이란 걸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홍콩은 당시에는 영국령에 있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 지위를 인정하겠다, 홍콩에서의 어떤 독립 지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는데, 5년 후에 97년도에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홍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홍콩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일부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었을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이 홍콩 정책법을 뒤엎을 이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자국에 통하는 자국의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발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하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발권을 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영란은행에서 발권을 하듯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하고,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통화를 이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영국 은행인 HSBC, 그리고 중국 은행 홍콩, 스탠다드 차타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홍콩 달러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 그것도 해외에 있는 민간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홍콩은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 유럽을 있는 금융 허브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발행을 외국에서 특히 영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해외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기에 상당히 쉽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서 보겠지만 홍콩을 통해서 가게 되면 경제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 있어서 상당히 이득 볼 게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결국엔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홍콩이. 자, 그러면 홍콩 정책법에 도대체 어떤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민간 기술을 미국에서 구매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경제 관련 협상도 자치적으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산 제품은 홍콩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산에 부과된 관세를 면제할 권리를 갖는다. 예.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 간의 자유로운 교환도 허용한다. 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비자가 가장 받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다른 국가들이 미국 비자 받는 것보다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여행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혜택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이제 없애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이슈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홍콩 입법부를 대신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 현재 홍콩이라는 국가를 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느냐, 줬던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이 홍콩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국가지만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부분에서, 근데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홍콩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홍콩을 과연 하나의 자치구로 볼 것이냐, 하나의 체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으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중국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보안법을 갖다가 강행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강행을 하게 되면 홍콩 특별주의를 박탈을 언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정작 중국이 지금 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니까, 강행을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올 피해를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은 25%의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핵심 쟁점 사항이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뭐 무역 불균형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일단은 해결이 된다고 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보조금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문제.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주요 기술들, 특히나 이제 첨단 기술들 있죠. 첨단 기술들이 중국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거래를 금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한 핑계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뭐 이제 한 가지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홍콩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예외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요, 홍콩의 위치는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홍콩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해 홍콩이 미국에서 수출한 금액이 3,040억 불이었고요. 미국에 수출한 금액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129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중관세나 통관상의 이유로 그냥 가는 것보다 홍콩을 경유해 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나 또는 통관상의 이유가 상당히 이제 간편해지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관세나 통관상의 이유로 홍콩을 경유한 상품들이 상당수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중관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홍콩은 관세가 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으로 갈 때, 또 미국이 중국으로 갈 때 서로 관세가 있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해서 가게 되면 홍콩에 관세를 내고 상품이 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세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관세 협약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홍콩을 거쳐서 가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었다는 거죠. 이런 중개거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홍콩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만 하더라도 1,300개가 있고요. 미국인들은 85,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지위가 박탈이 된다는 의미는요,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의 틈새까지도 막아버리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관세가 혜택이 있었는데 이 혜택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쪽에도 영향이 있죠. 당연히 영향이 있는데 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역에 관련돼서만 그런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홍콩을 경유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또 혜택들이 금융시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맺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진출할 때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에 중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홍콩을 경유해서 해외에 투자할 때 홍콩을 경유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그냥 가는 것보다 홍콩을 경유할 경우에 이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 홍콩이란 아주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특별 지위를 주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마느니 이 이야기가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그 IPO 시장이죠. 기업 공개 시장이나 또는 기업에서 자금 조달하는 시장, 이런 조달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오고 간 곳이 바로 홍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향후 앞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홍콩을 만약에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거꾸로 미국, 영국의 투자자들은 대규모의 손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영향이 작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이슈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로서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페그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을 고정시키는 걸 페그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당 자국 통화 가치를 7.75달러에서 7.85달러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홍콩이 미국 채권이나 달러화 자산을 3조 4천억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연히 홍콩의 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죠. 홍콩에 들어온 해외 자금들의 합산으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홍콩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홍콩에 있어서의 이점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금들은 홍콩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금융관리국이 이를 매각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홍콩이라는 코딱지만한 나라긴 하지만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시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자,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국내 시장도 보게 되면 우리도 꽤 많은 무역과 금융 쪽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그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무역 부분을 볼게요. 자, 2019년 작년, 한국의 5대 수출 대상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금액의 4분의 1이죠. 25%가 중국 쪽으로 바로 직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5%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역량이 많은 데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 홍콩이 의외로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홍콩의 5.9%, 수출 금액의 전체 수출 금액의 5.9%가 홍콩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자,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으로 나가는 수출품의 70%가 이제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한국도 이게 홍콩에 그대로 수출한다기보다는 홍콩에서 수요를 충족한다기보다는 경유지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재수출을 합니다. 홍콩으로 보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중개 무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홍콩으로 간, 아까 2019년도 홍콩으로 간 수출품 중에 90%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90%가. 그리고 당연히 그 수출액 중 70%가 반도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바로 직거래하는 것보다, 직수출하는 것보다 홍콩을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라는 점이죠. 예. 홍콩이 이런 특별 지위가 박탈이 되게 되면요, 미국, 중국 간의 교역이 지금보다 더 얼어붙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틈새로 해가지고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해외 자금이 지금 다 홍콩, 아시아의 허브라고 하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아시아의 허브라고 해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홍콩에 집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홍콩이 이제 이런 특별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집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박탈이 되게 되면 대규모 자본 이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유동성 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감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중국만 때릴 수 있으면 그게 금상첨화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되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에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엔 특별지위를 박탈을 할 거냐, 바로 방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할 거냐 라는 숙제가 지금 트럼프한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뉴스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홍콩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이 된 게 아니죠. 만약에 홍콩이 실제로 특별지위가 박탈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금융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올랐던 것도 결국엔 이 특별지위가 박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박탈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반도체는 일단 매도하고 현금화를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박탈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꾸로 가장 큰 수혜가 반도체가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 쪽에 있어서는 일부 은행들이 홍콩에 진출해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홍콩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홍콩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요,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이 되게 되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조정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보고요.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뭐겠습니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은 트럼프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까지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진수였고요. 또다시 재미난 경제 이슈가 나오면 또 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미칠 파급 효과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